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러운 영혼TV 최성조입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우리가 더운 날씨도 또 궂은 날씨도 추운 날씨도 살아가는 게 인생길입니다. 우리는 그 인생길이 쉬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이 들어보면 쉽지 않은 길이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영혼의 세상에서 육신의 세상에 왔다는 즐거움, 기쁨, 울음이고요. 하나는 이 어려운 인생길을 나 혼자 어떻게 갈까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울음이 되겠습니다. 인생길 61살까지 살아봤는데 보니까 제 몸은 만신창이 되더라고요. 30년 4개월 동안 공직생활 했는데 온몸이 다 아플 때가 아프고 지금 3년째 정년 후 저는 이렇게 좀 양생이 되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위해는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질 수 있는 또 편견과 아집과 그리고 세상에서의 그 무지한 어떤 참이 아닌 거짓의 어떤 지식들이 들어옴으로써 자신의 소중한 인생길을 자신이 잘 관리하지 못하는, 그래서 아주 불행하게 사는, 힘들게 사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안주인이 집안을 기분 좋은 곳으로 만들면 바깥주인은 퇴근 후 바로 가정으로 온다. 부제로서는 인생길은 자신의 창조성, 천재성으로 만든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솔직히 안쪽을 누가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안쪽을 지키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안쪽을 텅텅 비워버립니다. 그러면 안쪽이 텅텅 비워버리면 바깥 사람은 집에 오기 싫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깥으로 돕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인생길이 복잡해집니다. 서로 그냥 안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깥에서 술 먹고 저녁 먹고 노래방 가고 늦게야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안쪽이 지키지 않은 관계로 안쪽 집은 자취집, 하숙도 아니죠. 하숙집 주인이 있잖아요. 그냥 자취집이 되는, 자취도 아닌 거죠. 그냥 여관이나 되는 거죠. 여관은 먹는 것은 해결되어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집이 여관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늦게 집에 와서 자고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저녁도 밖에서 먹었으니까요. 그 결과로서는 우리가 지금 참혹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적 수치로 보게 되면 몇 년 전인지 지금도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안쪽이 텅 빈 상태로 발생하는 그 어리석은 결과는 그 통계치 결과로 나타나면 이혼율과 자살률이 세계에서 수위 상위권에 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안쪽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가정은 텅 비어서 퇴근 후에 바깥 사람, 또 요즘 맞벌이 하니까 퇴근 후 누구도 안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슬픈 결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안쪽을 충실히 지켜서 안주인이 집안을 기분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면 바깥주인은 퇴근 후 바로 가정으로 옵니다. 자, 이곳에서 부재인 인생길은 자신의 창조성과 천재성을 만든다. 안쪽을 가정은 지상의 천국처럼 만들면 안주인뿐만 아니라 바깥주인도 함께 그 가정은 지상의 천국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삶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외로운 영혼의 세상에 도달하게 돼 있게 됐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돈이 중요할까요? 인생길에서 돈은 수단이지 목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가 돈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갈증이 너무 심해서 물을 먹으러 갔다가 악어에 잡히듯이 우리가 일상에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벌러 갔다가 마치 악어에 잡히는 것처럼 원치 않은 인생의 어떤 만남이 되고 그럼으로써 인생길이 복잡해지는 거죠. 사슴이 물을 먹으러 이렇게 물가에 갔다가 악어에 물려서 죽죠.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상 악어가 있는 곳은 물이 많죠. 그래서 조금 물을 쉽게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사슴이 있는 저 골짜기는 물은 적어요. 새벽 이슬로서 물을 먹죠. 새벽 이슬을 먹는 것은 먹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창조성이 필요합니다. 새벽 이슬을 먹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가 뜨기 전에 이슬을 먹을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떠한 창조적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또 자기만의 독특하게 자라는 창조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기만의 창조성과 천재성은 어떤 사람은 얼굴도 이쁘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이쁘지 못하지만 요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이쁘지 못하지만 마음씨가 좋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천재성이라는 것은 얼굴이 이쁘면 집에 이쁜 채로 집안에서 자기의 바깥 양반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이쁜 짓을 하면 되고 그리고 요리 잘하는 사람 요리로 맛깔나게 하면 되고 창조성과 천재성이죠. 마음씨 좋은 사람은 바깥 양반을 따뜻한 마음씨로 사로잡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가정 그리고 부부 이 관계에서 어떤 아이디어도 쓰려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도 안쪽을 지키려 하지 않으니까요. 안쪽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안쪽을 제대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안쪽은 가장 낮은 위치이기도 하면서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안쪽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이거든요. 이곳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곳에 안쪽의 자리를 지킨 순간 남편 걱정, 자식 걱정, 부모 걱정 다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안쪽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냥 내팽개쳐 불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안쪽에 일어난 걸 다 마비시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생길은 아주 편하거든요. 편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은 불안정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하도 내 안쪽을 지키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안쪽을 벗어나 보니까 안쪽에 통제를 안 하니까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너무나 큰 위기가 온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는 그렇게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모든 아이디어를 동원했어. 어찌됐든 내 짝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 시청자 여러분 좀 우스운 생각일지 모르지만 이 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나도 나를 흔들고 나의 아내도 나를 흔들고 또 나의 아내도 자기를 흔들고 남편도 아내를 흔듭니다. 흔들어요. 내가 나를 흔든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왜 너는 그렇게 힘들게 너를 좋아하지도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항상 무시한 사람을 그렇게 살려고 하냐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그 끊임이 흔든 것을 이겨내는 거죠. 청자 여러분, 지금요, 자신을 매우 흔들어요. 그건 잘 모르시죠? 우리에게 매우 좋은 그 명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가능한, 내가 남자니까 남자 얘기를 하고 싶지만요. 그래도 부부는 여자가 있으니까요. 혼자서 안 되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끄집어 올려야 돼요. 정말 부부는 한번 금이 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서로 말을 안 해버리죠.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안쪽에서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나가려고 한 사람은 통쾌하거든요. 붙잡은 사람은.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붙잡은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만약에 잡으려는 사람이 끝까지 창조성과 천사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떠나려는 사람은 떠나려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뭘 하겠냐고 가차없이 떠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느 순간이 그렇게 막 바뀌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어리석습니다. 이 부부는 참 어리석더라고요. 그래서요, 부부에게 주어지는 어떤 재능이란 게 있어요. 여자가 갖고 있는 재능이 뭐예요? 살뜰함, 알뜰함, 마음씨, 요리, 이런 것으로 자기 여자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남자성을 잡아내야죠. 그리고 남자는 힘, 그리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여자보다는 훨씬 남자 조건은 직장생활 잘하고, 그리고 뭔가 자신의 길에 집념하고, 그러면서 서로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인정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인정하고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 참 어려워요. 그렇게 서로 남편을 인정하려고 둘이는 해요.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 일이 또 그 부부 사이에 그 시간을 뺐죠. 또 직장생활 하면서 들어온 게 남녀 평등이라고 해서 또 직장의 남녀 평등이죠. 근데 남녀 평등이라는 직장적 사상을 또 부부 사이에 끄집어 들어와서 거기서도 남녀 평등인데 하면서 끊임없이 서로 간에 그 인정하는 것보다는 서로를 무시한 채 살아가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거든요. 이 세상은 어리석으면 자기의 사랑을 지키지 못합니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자기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 지켜야 돼요. 자기 짝에게, 즉 지키려는 사람이 자기 짝을 무시하거나 또 여러 가지로 도전해 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나를 흔들고 또 짝이 나를 흔들고 그렇습니다. 참 대단하죠. 함께 살다가 튀어나가면 아주 재밌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통쾌하게 깨뜨리고 나가죠. 그러게 되면 그 삶, 깨뜨리고 나가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간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길은 자신의 창조성과 천선성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왜 우주에서 각자의 얼굴이 다르고 각자의 소질이 다르게 하겠습니까? 각자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인생길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인생길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 인생길은 망가집니다. 이게 인생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길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 분분, 초마다 그 의사결정이라든지 그 정서적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기 인생길을 지킨 쪽 흘러가야 됩니다. 살다 보면요, 계속 흔들어요. 내가 내 짝을 함께 할 수 없잖아요. 9시부터 6시간은 내 짝은 나 없거든요. 그곳에서 어떤 컨테미네이션, 어떤 잘못된 사상에 감염되거나, 어떤 잘못된 행위에 꼬이거나 하면서, 어떤 또한 6시부터 9시간 다른 곳에서 뭔가 힘든 것 중에서 집에 돌아오면서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에게 매우 어쨌든 소통도 단절시키면서 뭔가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걸 지키고자, 비밀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쪽이 기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저와 똑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가 주말부부를 한 25년 했거든요. 그래서 퇴직 후는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짝에게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주말부부를 25년 동안 한동안 저는 저 나름대로 살았고 제 짝은 제 짝대로 살았을 겁니다. 주말부부 25년, 저도 이렇게 직장에 관사에 있으면 너무 외롭거든요. 저는 책 60권을 썼고, 그리고 책을 한 수만 권을 읽었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관사 생활을 했습니다. 제 짝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 짝은 좋습니다. 그러나 저 짝이 저가 25년 동안의 어떤 주말부부 생활과 그런 생활을 통해서 저 짝도 스스로 살아야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는 방법을 택했을 거라 합니다. 퇴직 후에 이렇게 와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일생 동안 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너무너무 좋았고 지금도 너무너무 좋은 내 아내를 이제 함께 살게 돼서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쪽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이가 많아서 퇴직을 했고 와이프는 이제 현직에 있으니까 안쪽을 지키면서 너무너무 고단했습니다. 3년 동안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의 천재성과 창조성과 천재성을 가지고 이 일을 해결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제 사랑하는 내 짝과 정말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나를 흔드는 나도 있고 내 짝이 나를 흔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는 지키는 자였고 그러면서 늘 현직과 또 그 전에 25년 동안 있었던 그런 스타일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퇴직하면서 느꼈던 것은 내 친구들은 다 행복했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제가 퇴직하면서 연금도 나오고 그리고 자존감이 있죠. 공직생활 했고 책도 쓰면서 내외적으로 충분했는데 이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이 제가 61살이니까 다 컸죠.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주말부부 25년 걸 결과가 나의 가족에 대한 잘못된 것이 제가 일남일녀가 있는데 아버지에 대한 어떤 소통을 안 했는지는 그렇게 소통 안 했다고 봐야죠. 완벽하게 아버지의 자리가 위태로웠습니다. 남편에 대한 자리도 위태롭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느꼈어요. 저의 집에는 주인이 없었습니다. 저도 없었고 제 짝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있어서 좋았을 이렇게 같은
자식들의 문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나는 이제 집에 돌아왔고 그 고단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창조성과 천재성으로 어찌됐든 간에 그 제가 함께 살고자 하는 제 아내를 저는 사랑하거든. 저는 너무 좋거든. 근데 부부 사이는 내가 좋다 해도 내 짝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견뎌냈습니다. 그거는 둘 다의 잘못이거든. 저의 직장이 떨어져 있던 주말부 직장 잡은 게 잘못이기도 합니다. 저는 억울하기도 했고 그랬어요. 시청자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 인생길인데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는데 그 지켜내는 방법은 모든 사람은 각자의 창조성과 천재성이 있습니다. 이 천재성이라는 것은 바로 인생길에서 나의 천재성에 대한 혜택이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내 짝에게 가는 겁니다. 저는 어찌됐든 제가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순수하게 내 순수한다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고 끊임없이 전투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전투 과정을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부부 사이는 전투할 겁니다. 이 전투가 자신을 흔드는 내면 속의 전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 좀 부부 애절을 지켜주지 않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부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집안이 기분 좋은 상태의 부부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집안이 기분 좋지 않는 상태의 부부는 천당과 지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잘못했잖아요. 튀어나갔어요. 다시 돌아오면 바로 잘못을 바로잡고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돌아오는 시간이 한 달, 1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엔 음과 양이 있는데 부부는 음양이 있잖아요. 음은 아내고 양은 남편인데 우리가 사회 속설적으로 그렇습니다. 혹시 인생에 실수를 했을 때 남자는 돌아온다고 그럽니다. 여자는 저는 가능한 그쪽 건들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속설적으로 더 위험한 쪽이 음입니다. 그러니 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보수적이고 더 안정적이고 더 자신을 굳건한 방패로 지켜내야 됩니다. 이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 내면의 참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신 양심에 있어서 거리낌한 걸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남녀평등이라고 무책임한 잣대를 댑니다. 남녀평등. 분명히 말하지만 그것은 사회, 즉 직장, 사회적인 어떤 규율이지 부부 사이에 남녀평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녀평등을 더 초월한 더 심오한 가치를 지닌 음양의 조화가 있는 것뿐입니다. 어느 순간에 아내의 종이 될 수 있고 어느 순간에 아내가 뭘 하라 할지라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음양의 조화입니다. 근데 저는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잣대가 다를 때가 있다.
상태가 다를 때 있어. 어느 순간은 음양의 조화를, 어느 순간 남녀 평등을 할 때 유리한 쪽만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본성이고 인간의 이기성입니다. 부부 사이는 이기성이었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떤 오염이 되어 있거든요. 부부 사이에 서로 잘해주려고 하는 그런 경쟁이 아니에요. 자기는 편하고 상대방을 좀 힘들게 하는 것도 있죠.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 잘나고 못난 사람은 없습니다. 남자에 잘나고 못난 사람도 없고 부부 사이에 잘나고 못난 사람이 없어요. 잘나고 못난 사람 느끼는 건 다 착각입니다. 잘나고 못난 걸 느끼면 무지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 선택한 순간 과거는 없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 선택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 나를 선택했다면 그 선택한 사람이 나는 지금이 납니다. 부부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은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 부부는 서로 밥 먹었어? 이야기를 합니다. 밥 먹었는가? 밥 먹었어?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는 생명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인생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생명은 개인 생명과 부부 생명이 있습니다. 개인 생명은 개인 생명입니다. 부부 생명은 부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런 게 있잖아요. 부부 일심동체에서 이야기하면 한 마음이잖아요. 한 마음은 음양의 조화입니다. 한 마음은 남녀 평등이 아닙니다. 평등하다는 것은요, 불평등을 평등하기 위해서 투쟁한 언어지 완성된 언어가 아닙니다. 평등에 투쟁에 싸우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지로 이렇게 부부 사이가 넘어 있어서요, 누가 잘났다고 생각하고요, 가끔씩 어떤 기준점이 남녀 평등 기준점으로 따져서요, 가정에서야 여자가 잘 자라죠. 남자가 못하면 그걸 못한다고 남자를 무시해버리면 어리석습니다. 그건 무지한 사람. 시청자 여러분, 자, 좀 정리해 볼까요? 안주인이 집안을 기분 좋은 구슬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자, 내가 안주인 입장에 얼굴 못생겼지만 요리 잘하고 좋은 마음씨, 그리고 자기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힘들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안주인의 기분 좋은 공간입니다.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사람은 밖에서 도는 것이 좋은지 집에 가 기분 좋은지 바로 집으로 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 일상 길이 이거 참 어렵지만 자신의 천재성과 자신의 창조성은 누굴 위해 쓰냐면요, 자기 짝을 위해 쓰는 겁니다. 그거 못하면 바보입니다. 여자의 천재성과 여자의 창조성은 뭘까요? 힘이 넘치고 막 그건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자의 창조성, 여자의 천재성은 자기 짝이 가지고 있지 않는 부드럽고 공손하고 좋은 음식과 좋은 마음씨, 그리고 얼굴까지 자기 짝을 완전히 기쁘게 하고 잡아드릴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창조자와 청재성입니다. 이 창조성과 청재성을 얼마든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 창조 천재를 써서 능력 인정받고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길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자기 짝에게 창조 천재를 쓰지 못하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최근에 인간극장에서 조론 어쩌고 저쩌고 봤는데 남편이 차에도 내리지 못하고
손지만 끄집어내는 그 모습 볼 때 혹시 나의 아내가 볼까 봐서 저는 다 돌려버렸습니다. 그거 왜 KBS에서는 그런 다양성일까요? 포장한 것도 느꼈습니다. 조론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우울증 걸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우울증 걸리게 한 자기 짝에 자기 우울증 걸리게 한 나쁜 놈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서 하다는 가꾸고 그 멋지게 하는 그 창조성을 자기 짝과 자기의 천재성을 짝에게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 짝이 기분 좋게 늘 기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전에 그 짝이 그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강한 어떠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 어떤 기준적으로 막론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함께 붙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가정에서 그 형제 자매가 있어요. 혼자 사는 건 만들어 살죠. 그런데 형제 자매 살다 보면 정상적으로 사는 형제 자매, 정상이라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비정상적 부부가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변의 부부가 사랑으로 살게 되면 그것이 서로가 이렇게 힘이 됩니다. 그러나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살게 되면 그게 마이너스가 돼요. 자기 혼자만이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도 힘을 약화시킵니다. 주변 이렇게 형제 자매 모두가 정상적으로 사랑받고 사랑하고 살게 되면 큰일을 치를 때도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어디 놀러 갈 때도 아주 당당하게 놀러 갑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함으로써 그렇게 하면 서로 눈치 보면서 못합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정상은 정상이 마음 아프게 합니다. 그 인간극장에서도 정상이 비정상과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저는 이렇게 돌리고 이야기를 하지만 안주인 집안을 기분 좋은 소를 만들면 바깥주인 퇴근은 바로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인생길은 자신의 창조성과 천재성으로 그 집안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 노력하지 않고 거저 주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끔씩 마사지를 하면서 소리 지르기도 하고, 가끔씩 그냥 뭔가 남편이 이렇게 잠자고 나서 막 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잠자고 최근해도 가끔씩 그렇지만 또 밥 해주고 뭐 해주면 하면서 기분 좋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생길은 남의 지식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길은 자신의 창조적 천재성으로 자신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의 문화는 다릅니다. 모든 부부의 문화는 다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서로 자신의 창조성과 천재성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자신이 잘한 것과 자신이 좋은 점을 가지고 자신의 짝을 붙들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못한 것과 창조성이 아닌 것과 천재성이 아닌 것이 자신을 또 부끄럽게 하면서 그럼 자신의 짝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마음도 다릅니다. 왜 얼굴 다르고 마음 다르고 성격 다르겠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다른 얼굴에 장점이 있어요. 컴패리존 어드밴티지라고 그러나요? 비교 우위가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 써야 되냐면 자기 짝과
자기 짝이 나에게 와서 편안하고 자기 짝이 나에게 와서 기쁘고 하는 그런 곳으로 써줘야 됩니다. 나는 나의 짝을 위한 공간이어야 됩니다. 나는 나의 짝을 위한 우리가 새집의 네스트죠. 새집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깥은 푸석푸석하지만 안에는 아주 부들부들한 것으로 하듯이 가정이 집에 오면 그 공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부들부들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하도 요새 남녀평등이라 해서 여기서도 남녀평등이 입에되지 않게 이야기하려고 하겠지만 조금 입에되게 용서해 주세요. 안쪽을 지켜야 할 자연의 이치에서 안쪽을 지켜야 할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창조성과 천재성을 가지고 바깥쪽 양반이 빨리 퇴근하면 돌아올 수 있도록 맛있는 요리와 마음씨와 그리고 맛있는 행복한 잠자리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이 세상길이 정말 안전하고 안정되게 우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다 우러운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집안을 안주인 집안을 기분 좋은 곳으로 만들면 바깥쪽 퇴근은 바로 가정으로 옵니다. 이것만이 이 행위적인 결과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서로 기대며 살 수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저성주인 제가 행복에 살고 싶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에 살고 싶었어요. 61살이 됐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간에 흔들리지 않은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일성의 기둥주거든요. 제가 기둥이 되어 있으면, 제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 흔들리 당하지 않으면 저는 제가 제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어렵습니다. 조선시대는, 그리고 이렇게 이슬람도 그렇잖아요. 여자 터번 쓰잖아요. 아니 이렇게 얼굴 가리잖아요. 그것이 인권적 문제는 나쁠지 모르지만 적어도 부부 문제에서는 그래도 좀 감사하게도 사회적으로는 힘들지만 부부 사이는 서로 얼굴을 보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는 그렇습니다. 자기 남편만, 자기 아내만 보고 사는 것입니다. 절대적이에요. 이거 매우 단순한 이치입니다. 청자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요, 깨끗해야 되고요, 청정해야 됩니다. 부부의 공간은 바로 하느님이 거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느님과 함께한 부부는 이 인생길을 가면서 늘 감사하고 기쁘고 기쁨에 충만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매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부부가 이렇게 쉽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식들도 흔듭니다. 제가 이렇게 61살이 돼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고 나도 지키기 위해서 이 싸운 것은, 이게 다른 집에 불이 나면 불난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아내와 관계 크게 힘들 때 제 친구들 이야기하면 친구들은 저의 불행을 친구들이 행복했을 겁니다. 물론 저를 걱정했지만 그만큼의 이 부부 사이 문제는 스스로 어리석게 못 지키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든 코미디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굳건히 지키면 다른 사람 노리기까지 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은, 그리고 인생은, 그리고 부부관계는 바로 인생길은 자신의 창조성과 천재성으로 만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잘한 것을 더 갈고 닦아서
자기 짝에게 매우 맛있는 요리를 해줄 수 있다고 하면 그 짝은 늘 퇴근을 일찍 올 겁니다. 지금 우리는 남녀 평등이라고 자기가 여자면 여성성을 최대로 갈고 닦아서 남성을 유혹을 하든 여전히 빨리 오게 만들어야 된다. 남녀 평등이라고 나도 남자처럼 살아버립니다. 그 인생은 불안정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자신의 창조성과 천재성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서 인생길, 그 숭고한 인생길에 정말 기분 좋게, 저는 와이프하고 이렇게 가끔 힘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살았습니다. 내가 죽을 때 와이프 무료에 죽는다고 생각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난 내가 죽을 때까지 와이프랑 잘 살고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하늘에 부를 때 내 아내 무릎에서 하늘나라로 가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